안녕하세요. 송상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보통 우리가 이 디지털 위안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좀 시범으로 운영할 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 볼 건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이런 것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런 관련주들 중에 한네트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한네트에 관해서 보기 전에 잠깐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많이 안 좋죠? 금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안 좋고 코스피 시장 1.27% 밀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2023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같이 매도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다행 기관이 받쳐주고 있긴 한데 매도세가 원체 거세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고 있죠. 올라가는 종목이 88개밖에 안 되고, 자, 811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닥 시장을 좀 보면 2.23% 가까이 밀리고 있죠. 아까 2.6%까지 밀렸었고, 개인이 홀로 35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330억 매도. 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3억, 140억, 3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라가는 종목이 136개로 한정되어 있고 1300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떨어지는 폭도 좀 작은 게 아니라 2%, 3%막 심하게는 6%, 7%씩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언제까지 밀리지만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만 않고 언제까지만 올라가지만 않듯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네트에 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한네트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이제 디지털 이 화폐로다가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자 이런 종목이에요. 따라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살짝 밀렸다가도 오늘 2.2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한네트를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시총이 1100억짜리 회사예요. 시총 11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270억, 25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에 대비해서 이제 큰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PBR이 거의 3배 정도, 이제 3,000원 정도가 이제 장부상 가치인데, 3배 정도 받다 보니까 9,000원대를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금 유보율 부분이 568%예요. 부채 비율이 45%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적으로 크게 위험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단단한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네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보면 예전에 이 VAN 사업을 목적으로다가 한국컴퓨터에서 독립한 회사죠. 금융권 사업자가 거의 현금자동 지급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한네트 같은 경우에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지하철역,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등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이 CD를 설치해서 꾸준히 성장 중인 이런 회사입니다. 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CD기 같은 거 있죠. 지하철역 이런 데서 바로 CD기를 설치하고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한네트라고 보시면 맞아요. 따라서 이런 한네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 테마가 잘 형성이 돼 있는 회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는 한네트가 대장주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월 선 예전에 강하게 돌파해줬고 이전 고점 한번 찍고 왔죠. 지금 저번에 한번 이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때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미국도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한 보고서를 어느 정도 얘기하긴 했는데 크게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그렇게 된 것 같진 않고 일단 살펴보면 이렇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이제 누적 거래액 16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 디지털 위안화를 어느 정도는 좀 밀어붙이려는 이런 중국의 좀 이런 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있고 디지털 통화에 관한 얘기도 연준에서 드디어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당장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게 슬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좀 빠른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밑에 잠깐 살펴보면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는 미국이 조금 대조적인 행보고 이 분야에서는 중국에 약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뉴스가 떠서 올라가든 어쨌든 예전에 한번 올라갔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디지털 관련, 화폐 관련주 한네트가 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인 추세인 이렇게 5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자, 일봉에서 이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241선을 깨놨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조용했죠. 주가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날 대량 거래가 크게 들어왔고 3, 4일간 크게 올라갔다 밀렸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더 올라갈 줄은 좀 몰라지만 어쨌건 한번 뛰면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중기적으로 일단 5선 같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월봉에서도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지분율이 일단 2%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실 0.79%대까지 떨어졌을 때 만약 시장이 안 좋아도 외국인들이 매도할 물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거꾸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큰 종목들이 사실은 더 위험해요. 뭐 외국인 비중이 크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시장이 위험하거나 안 좋을 때 종목들을 던지는 게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강한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할 때 외국인 비중이 큰 종목들이 바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친구는 의외로 신용은 좀 세요. 신용이 9%대가 되죠. 신용이 9%대가 된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신용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꼬리를 달고 잘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새로운 신용 물량을 맞고 떨어지고 또한 새로운 신용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서 아마 당분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며칠간 오늘은 좀 매도가 있어도 며칠간 외국인이 잘 매수해줬죠. 기관도 들어왔고 오늘 원체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시장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의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다른 이 로지시스나 KCT나 만약에 이런 다른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투자하실 거면 외국인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 종목들이 좋아요. 예를 들면 KCT 지분율이 0.33인데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가도 나중에 다 0.0%가 되면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할 물량이 없다는 게 되죠. 그럼 시장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 팔려고 해도 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한 영향이 있습니다. 막 다른 종목들 4%, 5% 밀릴 때 덜 밀리는 영향이 있고 또 하나 이 로지시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잘 연결이 돼 있는데 한네트보다는 외국인 지분율이 작죠. 1.44%. 한때 0.7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좀 들어왔고 자, 며칠 동안 조금 밀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추세는 아직 잘 유지하고 있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잘 있고 일봉에서도 21선 위에 잘 있습니다. 예전에 한네트랑 똑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로지시스 또한 충분히 더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KCT라든가 로지시스,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KCS, 후릉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예요.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안 밀리는 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후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장이 살아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지금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인데도 만약 이 외국인들이 잘 안 돌아오고 있죠. 더 이제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약간 공포감에 있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후닥 시장 같은 경우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 개인들이 이제 다시 강하게 들어와줬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원체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밀리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심하게 실리면서 밀리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체력적으로 원체 약해져 있어가지고 작은 매도세에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시장들이 계속 며칠째죠. 며칠째 지수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코다 1분 차트인데 지금 이때부터 1월 14일 날 음봉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7일 지금 4, 5거래일째 계속 심하게 밀리고 있고 딱 하루 1월 20일 날 반등해졌죠. 이때 우리 밀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예전에 저점까지 좀 하회를 하고 있어서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변곡점 자리니까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코드닥에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도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시장 상태인 건 맞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해외 증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반응하는데
역시나 이 코스피 시장도 이전 저점을 하회하면서 근데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무리한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조심스럽게 현금 위주로 좀 하든가 현금을 좀 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놓든가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한번 권해봅니다. 자, 남은 시장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반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